강수연이 떠난 후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애도했습니다. 같은 아역 배우 출신인 이상아가 말하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활동했던 나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던 따뜻한 언니라고 추억했죠. 동성애 커밍아웃 논란으로 힘들어하던 홍석천 역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응원해줘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인의 따스한 인품을 잘 느끼게 해준 사연이 드러나 그녀를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뭉클하게 만들었었는데, 윤영미 아나운서는 어느 날 자주 가던 단골집 주인에게 전해 듣길 강수연도 우리 가게의 단골인데 어느 날 장마 때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정말 넋을 놓고 있던 하루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날을 목격한 강수연은 아무 이유를 묻지도 않고 수리비 6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며 그저 내게 힘내라고 묵묵히 응원만 해줬을 뿐이었다. 내가 듣기론 당시엔 그녀도 넉넉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줬던 것이다. 참 통 크고 훌륭한 배우였는데 일이 일찍 떠나서 너무 허망할 뿐이다. 이렇듯 그녀의 빈소엔 끊이지 않는 찬사와 존경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토록 착한 그녀에게 살아생전 큰 상처를 주며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고인을 뒤에서 이용하려고 했던, 도저히 빈소에 찾아와선 안 될 사람들이 끝내 조문을 하자 장례식장에는 벌써부터 분노의 기운이 돌고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네요. 오늘은 고인의 빈소에 겁없이 찾아온 불청객들과 더불어 동갑내기 친구 박중훈의 보상받지 못한 슬픔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강수연은 1996년작 지독한 사랑의 개봉일에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배우가 아니면 뭘 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감정의 변화가 심하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싫은 건 얼굴에 바로 드러나서 아예 감출 생각도 안 하고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잘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게 제 꿈이죠.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매우 과감하게 털어놓으며 특유의 솔직하고 당찬 성격을 꽤 오래전부터 밝혀왔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1996년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같은 해인 1996년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범 초기부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영화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방금 들으셨던 인터뷰 내용처럼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는 확실한 주관이 있던 상태였죠. 그러나 부산영화제에서 세월호를 다룬 다이빙벨 상영의 논란이 커지자 결국 2015년에 구원투수로 등장하며 집행위원장 제안을 승낙했는데, 이렇게 기세고 당찬 그녀도 위원장 자리를 맡은 지 1년 만에 2016년에 한 인터뷰에선 좀처럼 티를 내지 않던 고충을 토로합니다. 나는 평생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내 주관대로 행동했지만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후론 내 주관대로 못할 수 있음을 처음 느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 여전히 지금도 힘들다. 그러나 영화제가 망가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객과 영화인들에게 가기에 나는 나의 직책을 떠나 조국의 영화인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완수해야만 한다. 이렇듯 평소의 강한 모습과는 달리 힘들고 위축된 모습을 드러냈던 그녀는 결국 2017년까지 부산영화제를 둘러싼 갈등에 책임을 안고 사퇴했는데, 더욱더 그녀를 바닥까지 끌고 간 것은 바로 사랑하던 모친이 떠나간 것이었죠. 운명은 항상 잔인하게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들게 한다고 불명예 사퇴와 모친의 사망으로 끝내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무려 4년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단해왔습니다. 부산영화제를 오래 취재했던 한 기자는 이에 대해 폭로하길, 난 부산영화제의 초창기부터 취재활동을 해왔기에 부산영화제의 내밀한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 때문에 한 기사를 보면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 강수연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왔던 기사들 중 부산영화제 관계자들의 입장 표명이 담긴 기사였었다. 내용인즉슨 그녀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것이었는데, 강수연을 궁지에 몰아넣고 온갖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이들이 이제라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는커녕 마치 옛날 일을 모른 척했던 그 태도에 나는 영화기자이자 한 인간으로서 이 끓어오르는 분함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강수연이 소통이 안 되고 고집만 샘 불통의 화신이라며 그녀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온갖 욕을 다하며 쫓아낸 사람들이 어쩜 이리 염치도 없는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강수연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로 유명했던 인물이지만 실제 그녀의 삶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던 부족할 게 하나 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그녀가 돈을 타면서 혹은 명예를 타면서 위원장 자리를 맡았을까? 단지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부산영화제의 발전을 위한 그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 역할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부산영화제 권력 카르텔들이 얼굴 마담 역할을 시키려고 데려왔다가 생각보다 고인의 주관이 강해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불통의 화신이라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잔인하게 그녀를 내쫓은 것이지 않나. 당시 이런 강수연의 처지를 목격하던 수많은 이들이 정말 원통해했었는데, 영화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원로 중에 한 명인 김동호는 그녀의 자진 사퇴를 두고 왜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례적으로 매우 화가 난 마음을 드러낼 정도였었다. 그런데도 이런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장례식에 참석하고 고인을 애도한다며 온갖 착한 척은 다 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그녀가 이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볼까봐 애통할 뿐이다. 이렇듯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차분해야 할 빈소였지만 그녀의 인생 말미에 들이닥친 이런 논란과 원통함으로 인해 현재 빈소에는 슬픔과 분노가 팽팽히 공존해 있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와중 고인과 동갑내기 친구이자 오랜 시간 정을 나눈 박중훈은 슬픈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힘겹게 빈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고인과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에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며 청춘 스타로 자리 잡았기에 그녀와 인생 이전 성기를 함께 나눈 애틋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극 중에서 박중훈의 커플 역할을 맡던 최진실, 강수연 이 두 배우가 모두 이렇게 비극적으로 떠나가자 그가 체감한 두 번의 슬픔은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부디 고인과 고인을 사랑하던 동료들이 마음에 하루빨리 슬픔이 사라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